딸이 준비한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라는 예상치 못한 외침이 저택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정체불명의 소녀가 갑자기 나타나 백만장자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컵이 입술에 닿기 직전 그는 위험히 자신의 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반전과 놀라움으로 가득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 차를 마시지 마세요. 한영주 회장은 입술까지 가져가려던 커피잔을 멈췄다. 식당으로 갑자기 뛰어들어온 낯선 소녀를 바라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식탁 건너편에서는 그의 딸 한서연이 완벽한 자세를 유지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한영주가 차분하게 물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름은 윤혜미입니다. 저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 아이는 분명 미치광이일 거예요.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잠깐만요. 혜미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한영주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다. 20년 전의 날짜가 찍힌 서류들이었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문 아버지?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아, 잠시 우리를 아론해 두겠니? 서연은 항의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다. 혜미는 한영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 아버지는 윤재호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영주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네가 재호의 딸이구나.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쫓겨나신 후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영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키 큰 체구가 창가의 빛을 가렸다. 네가 여기 온 진짜 이유가 뭐지? 저는 다 정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으러 왔어요. 한영주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큰 빚을 졌다. 하지만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몰랐어. 이제야 기회가 온 것 같구나. 밖에서는 서연이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 낯선 소녀의 등장으로 그녀가 몇 달간 준비한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가 이 소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식당 안에서 대화는 계속되었다. 혜미야, 네가 찾은 그 서류들은 빙산의 일가게에 불과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화창한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저택 안에서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낯선 소녀 혜미가 저택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했다. 서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왜 하필 지금일까?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속삭였다. 서연의 책상 위에는 회사 인수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수개월간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사회의 지지도 확보했고 주주들의 동의도 얻어냈다. 이제 남은 건 아버지의 서명뿐이었다. 하지만 이 낯선 소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박 비서가 들어왔다. 아가씨, 조사해보니 윤혜미는 실제로 윤재호 씨의 딸이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확인했고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20년 전 윤재호 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따로 보관하셨다는 사실은 알아냈습니다. 서연은 책상 앞으로 걸어갔다.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박 비서님, 혹시 아버지와 윤재호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박 비서는 잠시 망설였다. 그날 두 분이 나누신 대화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재호 씨가 떠나신 후 회장님께서 한 달 동안 혼자 미국으로 가셨죠. 미국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때 중요한 사업차 일본에 갔다고 알고 있었다. 네, 보스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는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요. 거기서 어떤 여자분을 만나셨답니다. 윤재호 씨의 부인이었던 김미란 씨를요. 서연은 책상에 놓여있던 물잔을 집어들었다. 목이 말랐다. 그럼 혜미의 어머니를요? 네. 하지만 그 만남의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돌아오신 후 회사의 비밀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인출됐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저택의 정원에는 이제 혜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파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 비서님,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 주세요. 특히 20년 전의 기록을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다. 안건은 후계자 문제라고 하시네요. 서연의 손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겠습니다. 박 비서님, 이제 나가보세요. 문이 닫히고 서연은 혼자만의 공간에 남았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저녁 이사회 전에 그녀는 반드시 어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한강뷰가 펼쳐진 회의실에서 한영주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녁 이사회가 시작되기까지 30분이 남았다. 그의 뒤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윤혜미 양의 친자 확인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한영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그런데 내가 부탁한 다른 서류는? 네, 여기 있습니다. 20년 전 윤재호 부사장님과의 합작 계약서, 그리고 최 부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미국 보스턴에서의 거래 기록도 찾아왔습니다. 한영주의 눈빛이 깊어졌다. 자네도 알고 있었나? 네. 당시 제가 법무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미란 여사와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한영주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다르게 결정했더라면.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아버지, 이사회 시작 전에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 부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아버지와 딸이 마주섰다. 서연아, 네가 먼저 할 말이 있겠구나.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께서 윤혜미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도요. 한영주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역시 내 딸이구나. 하지만 넌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해. 그럼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게 뭔가요? 한영주는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윤재호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회사의 진정한 설립자였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나는 그저 자금을 댄 투자자였지. 모든 아이디어, 기술, 비전, 그건 다 재호의 것이었어. 하지만 나는 욕심을 부렸고 결국 그를 내쫓았다. 그래서 보스턴에서 그의 부인을 만나신 거예요? 한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미란이 먼저 나를 찾아왔어. 그녀는 재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 유산이었거나 그래. 혜미와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서연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그럼 오늘 이사회는 그래, 오늘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할 거다. 2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그리고 한영주는 딸을 바라보았다. 너의 계획도 알고 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사회 멤버들을 설득해서 나를 압박하려 했지. 하지만 넌 한 가지를 몰랐어. 이 회사의 숨겨진 지분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사회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사회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한영주가 발표를 시작하기 전 한서연이 먼저 일어섰다. 이사회,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한영주는 묵묵히 딸을 바라보았다. 저는 지난 몇 달간 회사의 경영권 승계를 준비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저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계획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놀란 탄식이 터져 나왔다. 한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아 거. 아버지,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 한 소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혜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통해 우리 회사의 진정한 역사를 알게 됐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표정을 살폈다. 최 부회장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윤재호 부사장님은 이 회사의 진정한 설립자였습니다. 그분의 기술과 비전이 있었기에 우리 회사는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그게 지금 이 자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사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호 부사장님은 떠나시기 전 자신의 지분을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의 상속자가 바로 윤혜미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연이 계속했다. 그 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지분의 35%에 달합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다시 일었다. 한영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윤혜미 씨를 정식으로 이사회에 초청하고 그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저는 그녀와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한영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아, 네가 이렇게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거라는 걸요. 회의실, 창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한영주는 딸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값진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혜미가 이사회에 합류하면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어쩌면 그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윤혜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쁜 거리를 바라보며 어젯밤 이사회의 일을 되새겼다.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카페 문이 열리고 혜미가 들어왔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앉으세요. 서연이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다. 혜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어제 이사회 결과를 들으셨나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비서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혜미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회사의 지분 구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신의 아버님이 숨겨두신 지분이에요. 혜미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게 정말 제 것인가요? 네, 법적으로도 이미 확인됐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만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카페의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혜미의 눈이 커졌다. 저와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당신의 아버님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비전을 가진 혁신가였죠. 그리고 저는 당신의 눈에서 같은 빛을 봤어요. 혜미는 잠시 침묵했다.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아직도 서연 씨를 믿기 어려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맞아요. 어제까지 저는 당신을 적으로 여겼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아버님들이 꿈꾸던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여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우선 당신이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요. 혜미의 표정이 긴장됐다. 보스턴이요? 네, 20년 전 한영주 회장님과 당신의 어머니가 만났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우리가 함께 찾아내야 해요. 카페 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닌 동맹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이 가로놓여 있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최 부회장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20년 전 일을 모두 알고 계시거든요. 혜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언제 만나실 수 있나요? 오늘 저녁이요. 그분의 별장에서요. 서연이 대답했다. 거기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봄볕 아래 섰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을 찾아 나서야 했다. 양평의 고급 별장은 봄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최 부회장의 차가 현관 앞에 멈추자 서연과 혜미가 뒷좌석에서 내렸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리로 오세요. 최 부회장이 두 사람을 안내했다. 별장 안은 클래식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혜미는 그중 하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다. 앉으시죠. 최 부회장이 거실에 소파를 가리켰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먼저 사과드려야겠네요. 최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 부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재호 부사장님은 단순히 회사를 떠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보호하고 싶은 게 있었죠. 보호하고 싶은 거요? 혜미가 물었다. 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을요. 최 부회장이 혜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요. 최 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가죽 앨범을 꺼내왔다. 이건 제가 20년 동안 간직해온 것입니다. 그가 앨범을 펼쳤다.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영주와 윤재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어머니, 혜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미란 여사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최 부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한영주 회장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죠. 어떤 계약이었나요? 서연이 물었다. 회사에 숨겨진 지분만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죠. 최 부회장이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낡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건 최 부회장이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윤재호 부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무엇을요? 혜미가 숨죽여 물었다.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요. 그리고 최 부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두 분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요. 서연과 혜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편지의 내용을 들려주시겠어요? 서연이 부탁했다. 최 부회장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노을빛이 창을 통해 비치며 거실을 붉게 물들였다. 그가 읽기 시작하자 20년 전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 부회장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친애하는 영주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회사를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것은 단순한 사업의 성공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그 꿈은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떠나는 것은 우리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 딸 혜미가 자라면 그녀는 반드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딸 서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영주야, 나는 네가 서연을 너무 강하게 키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에서 나온다. 나는 이 회사의 지분 35%를 특별한 방식으로 보관해 두었다. 이것은 혜미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딸들이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란다. 서연의 결단력과 혜미의 창의성이 만나면 그들은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란에게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 보스턴에서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최 부회장이 편지를 접었다. 혜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최 부회장이 말을 이었다. 편지와 함께 USB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USB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윤재호 부사장님이 개발하고 계셨던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분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죠. 인공지능과 친환경 에너지를
결합한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어요. 혜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께서 그런 연구를 하고 계셨다니? 네, 그리고 그 연구의 완성은 당신들의 몫이 될 거예요. 최 부회장이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항상 친환경 사업을 강조하셨던 거군요. 윤재호 부사장님의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완성하지는 못하셨죠. 기술의 핵심 부분이 이 USB에 있었으니까요. 혜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정원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 씨, 혜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정말 아버님들의 꿈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만 해요. 이제 우리에겐 방향이 있으니까요. 최 부회장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제 선택은 두 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가문의 화해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별장 안에서 두 젊은 여성은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아버지들의 유산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회사의 지분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의 연구소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과 혜미가 함께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쪽입니다. 김 차장이 두 사람을 안내했다. 이곳이 윤재호 부사장님의 마지막 연구실이었어요. 20년 동안 잠겨있던 공간이 열렸다. 먼지, 쌓인 컴퓨터와 노트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혜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실험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께서 이 연구실을 그대로 보존하신 이유가. 김 차장이 컴퓨터를 켰다. 오래된 시스템이 천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USB를 연결해 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놀라웠다. 20년 전에 구상된 기술이었지만 현재의 관점에서도 혁신적이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생산 공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미래를 보고 계셨네요. 혜미가 감탄했다. 서연은 노트를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완성해야 해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영주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다. 잘 지내고 있나? 그가 물었다. 아버지, 서연이 놀란 듯 쳐다보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저 지켜보러 왔을 뿐이야. 한영주가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 재호와 나는 밤을 새워가며 미래를 그렸었지. 그때는 모든 게 가능해 보였어. 혜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제가 여쭈어봐도 될까요? 보스턴에서 어머니와 나누셨던 약속이. 한영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미라는 대단한 여자였다. 그녀는 네 아버지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 우리의 약속은 단순했다. 언젠가 너와 서연이 함께 이 회사를 이끌게 될 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다리셨나요? 서연이 물었다. 너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지. 한영주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준비가 됐다. 연구실의 창문으로 따스한 봄볕이 들어왔다. 한영주는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재호야,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질 차례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서연과 혜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다. 20년 전의 혁신적인 기술을 현재의 기술과 결합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것이었다. 우리 시작해볼까요? 서연이 제안했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한영주는 조용히 연구실을 나갔다. 그의 뒤로 두 젊은 여성의 열정적인 토론 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일주일 후 회사의 연구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먼지 쌓인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찼고 윤재호의 오래된 노트들은 디지털화되어 새로운 서버에 저장되어 있었다. 이것 좀 보세요. 혜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아버지의 알고리즘이 놀랍네요. 20년 전에 이미 이런 걸 구상하고 계셨다니.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네요.
이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AI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때 연구소 문이 열리고 최 부회장이 들어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많은 진전이 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혜미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아버지의 기술을 현실화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해요. 기존 생산 라인을 완전히 개조해야 하고 얼마나 필요한가요? 최 부회장이 물었다. 서연이 태블릿을 건넸다. 최 부회장의 눈이 커졌다. 이 정도라면 이사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특히 정 이사님이 반대하실 게 뻔해요. 친환경 사업은 수익성이 낮다고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혜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작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이제 우리가 가진 실험 공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서연의 눈이 빛났다. 그래요. 실험 공장이라면 규모도 적당하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겠네요. 최 부회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사회의 승인은 필요할 텐데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게요. 서연이 말했다. 혜미는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주시고요. 그때 연구소 안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시뮬레이션 중이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이런 혜미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에너지 순환 과정에서 불안정성이 발생했어요. 서연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 부분이 문제네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했다. 최 부회장은 그들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연구소를 나갔다. 다음 날 아침 한영주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부회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잘 해내고 있나? 네 회장님, 놀라울 정도로요. 서연 씨의 경영 감각과 혜미 씨의 기술적 직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앞으로가 진짜 시험대가 되겠지. 무슨 뜻이신가요? 지금 정 기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른 이사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의심을 심고 있지. 최 부회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아직 말하진 말게. 두 사람이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세. 이것도 그들이 치러야 할 시험이니까. 연구소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서연과 혜미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정 이사의 사무실은 회사 건물 꼭대기 층에 있었다. 늦은 저녁, 그는 방문객을 맞이했다. 한때 회사의 최대 주주였던 박준호였다. 오랜만입니다, 전 기사님. 박준호가 악수를 청했다. 네, 정말 오래됐네요. 은퇴하신 후로는 뵙기 힘들었는데.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요즘 회사가 시끄럽다면서요? 박준호가 물었다. 정 이사가 쓴웃음을 지었다. 윤재호의 딸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죠. 서연 양과 함께요? 네. 한영주 회장님의 승인 아래 두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이라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모험이죠. 박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재호가 남긴 연구 자료를 찾았나 보군요. 정 기사가 놀란 듯 쳐다보았다. 박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겁니까? 난 그 회사의 모든 걸 알고 있지. 박준호가 미소 지었다. 20년 전의 일도,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도. 정 이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회사가 위험한 도박을 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진정한 위험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시죠? 박준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윤재호의 연구, 그건 단순한 친환경,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전체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었죠.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정 이사의 표정이 굳었다. 그래서 더더욱 위험한 겁니다. 우리 회사의 현재 사업 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박준호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 기회를 다르게 활용할 수도 있죠. 어떻게요? 두 사람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 되지 않을까요? 정 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한영주 회장님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그가 딸에게 모든 걸 맡기려 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 과정을 좀 더 빨리 진행시키면 되는 거죠. 밤늦은 시각, 연구소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다. 서연과 혜미는 마침내 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다. 드디어 됐어요. 혜미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서연도 환하게 웃었다. 이제 이사회 발표 준비만 하면 되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자신들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더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서연과 혜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발표까지 10분 남았다. 긴장되네요. 혜미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이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전 기사는 다른 이사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영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서연이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오늘 저희가 제안드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스크린에는 윤재호가 20년 전에 설계한 시스템의 개요가 나타났다. 이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미가 기술적인 설명을 이어받았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비를 60% 줄일 수 있으며 탄소 배출량은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한 이사가 감탄했다. 그때 전 기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이론상의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서연이 준비된 답변을 시작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험 공장에서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필요 예산은... 잠시만요. 전 기사가 말을 끊었다. 이사님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회사의 재무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우리 회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보셔야 합니다. 서연과 혜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 기사님, 그 분석은 잘못됐습니다. 최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다른 자료가 들려 있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죠. 이 프로젝트의 성공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선점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전 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영주가 천천히 일어섰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서연과 혜미는 숨죽여 지켜보았다. 마지막 순간 전 기사도 마지못해 손을 들었다. 전원 찬성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서연과 혜미는 여전히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혜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우리 앞에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전 기사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박준호는 전 기사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예상대로군요. 박준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그들이 실험 공장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완벽해요. 우리의 계획도 그때 시작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박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실험 공장의 김 과장을 아시죠?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같은 시각 회사 연구소에서는 서연과 혜미가 파일럿 프로젝트 준비에 한창이었다. 이 데이터 좀 보세요. 혜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버지의 예측과 거의 일치해요. 서연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20년 전에 이런 정확한 예측을... 그때 최 부회장이 연구소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서연이 물었다에 방금 알게 된 건데. 최 부회장이 주위를 살폈다. 전 기사가 박준호 전 회장을 만났답니다.
혜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다. 박준호요? 20년 전 우리 아버지... 네, 맞아요. 최 부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실험 공장의 누군가와 접촉했다고 해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의도일까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최 부회장이 말했다. 혜미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것 좀 보세요. 서연과 최 부회장이 다가왔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메모예요. 혜미가 설명했다. 박준호가 이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메모는 거기서 끝났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께서 이미 예측하고 계셨던 거군요. 혜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우리가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해요. 실험 공장의 보안을 강화하고 핵심 데이터는 별도로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최 부회장이 덧붙였다. 김 과장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밤이 깊어가는 연구소에서 세 사람은 대책을 논의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기술적인 도전만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음모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속에서 두 개의 세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에서는 혁신과 정의를 위해, 다른 한쪽에서는 권력과 이익을 위해. 실험 공장의 첫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연과 혜미는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감독하고 있었다. 김 과장님, 이쪽 센서 설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서연이 물었다. 김 과장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예정대로입니다. 오후까지 모든 설치가 완료될 거예요. 혜미는 컨트롤룸에서 시스템 체크를 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상하네. 스카노스. 혜미가 중얼거렸다. 무슨 일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박 엔지니어가 물었다. 초기 세팅 값이 제가 입력한 것과 좀 달라요. 박 엔지니어가 키보드를 받아들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서연이 컨트롤룸으로 들어왔다. 혜미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다. 늦어름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방금 최 부회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김 과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혜미의 표정이 긴장됐다. 그래서요? 최근 그의 계좌에 거액의 입금이 있었대요. 송금인은 박준호 전 회장의 비서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아래에서는 공장의 기계음이 들려왔다. 어떻게 할까요? 혜미가 물었다.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단 그를 의심하는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하필 지금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혜미는 컴퓨터에 이상한 수치를 떠올렸다. 서연 씨, 방금 시스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서연의 눈이 빛났다. 어떤 거요? 초기 세팅값이 전부 변경되어 있었어요. 이대로 가동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네요. 서연이 말을 마쳤다. 두 사람은 다시 컨트롤룸으로 향했다. 박 엔지니어는 여전히 시스템을 체크하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혜미가 물었다. 별 문제 없어요. 제가 값들을 원래대로 되돌려놨어요. 서연과 혜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이제 누구를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한영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실험 공장의 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최 부회장이 말했다. 김 과장은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영주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박준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더군요. 한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그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보자고. 하지만 한영주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와 혜미에게 너무 큰 압박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해.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밤이 깊어가는 실험 공장, 컨트롤룸의 불빛만이 켜져 있었다. 서연과 혜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첫 테스트네요. 혜미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예요. 다음 날 아침, 실험 공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첫 번째 테스트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 대기하고 있었다.
모든 시스템 체크 완료했습니다. 박 엔지니어가 보고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혜미 씨, 준비됐나요? 혜미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다. 잠시만요.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냥 재확인하는 중이에요. 혜미가 빠르게 대답했다. 서연은 혜미의 표정을 눈치챘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혜미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이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화면에는 시스템의 안전 파라미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수치들이 미세하게 변경되어 있었다. 너무나 미세해서 일반적인 점검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테스트를 연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혜미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서연이 귓속말로 이었다. 백업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혜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컴퓨터로 갔다. 모두 준비해주세요. 1분 후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공지했다. 컨트롤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2, 4, 3, 2, 1.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에너지 효율 60% 증가, 탄소 배출 감소 확인됩니다. 박 엔지니어가 보고했다. 김 과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30초가 지났을 때 첫 번째 경고음이 울렸다. 압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직원이 외쳤다. 서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혜미 씨. 혜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버튼을 눌렀고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다. 경고음이 멈췄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김 과장이 물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행히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백업 시스템을 준비해뒀어요.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해결됐네요.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저녁 서연의 사무실에서 회의가 열렸다. 최 부회장도 참석했다. 오늘 일은 명백한 증거예요. 혜미가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들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최 부회장이 물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하나를 올려놓았다. 우리도 이제 방역할 차례예요. 어떻게요? 박준호가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면서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우리도 그들을 만나야 할 것 같네요. 혜미가 눈을 빛냈다. 아버지의 기술을 직접 보여주자는 거군요. 네. 하지만 그 전에 서연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밤늦게 김 과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며 실패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너머로 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만기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싱가포르의 고급 호텔 회의실. 서연과 혜미는 세계 각국에서 온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들 오셨나요? 서연이 최 부회장에게 물었다. 네, 유럽과 중동의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박준호가 만났던 사람들도요. 혜미는 노트북으로 마지막 시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실험 공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됐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 중에는 중동의 유명한 투자, 그룹 회장인 알-라시드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입니다. 스크린의 실험 공장의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났다. 혜미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스템은 이미 6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알-라시드가 손을 들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듣자 하니 박준호 씨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던데. 서연이 미소 지었다. 박준호 전 회장님이 보여주신 건 저희 기술의 초기 버전일 겁니다. 혜미 씨,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이 전환됐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운 수치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 중인 2세대 시스템의 성능입니다. 에너지 효율 75%, 탄소 배출 감소율 90%,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게 가능한가요? 유럽의 한 투자자가 물었다. 혜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험 공장에서 이미 검증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버지 윤재호의 원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알라시드의 눈이 빛났다. 윤재호, 20년 전 그 천재 엔지니어 말인가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투자자들은 열띤 토론을 시작했다. 알라시드가 서연과 혜미에게 다가왔다. 인상적입니다. 특히 두 분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박준호 씨가 제게 매우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서연이 물었다. 당신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요. 회사의 통제권을 두고. 혜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와 한 회장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니까요. 알라시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제가 투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비전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최 부회장이 전화를 받았다. 한영주였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입니다, 회장님. 특히 알라시드의 반응이. 박준호의 움직임은요? 아직 특별한 동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영주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하지만 방금 전 기사가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혜미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혜미가 기쁜 듯 말했다. 서연은 와인잔을 들었다. 네, 하지만 이제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무슨 뜻이세요? 박준호와 전 기사, 그들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테니까요. 싱가포르의 늦은 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박준호는 전 기사를 맞이했다.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졌군요. 박준호가 위스키를 따르며 말했다. 정 이사는 긴장된 표정이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알라시드가 걱정 마세요. 아직 우리에게는 다른 카드가 남아있으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의외의 인물이 들어왔다. 서연과 혜미가 만났던 김 과장이었다. 준비는 됐나요? 박준호가 물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험 공장의 모든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혜미는 호텔 로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실험 공장에서 데이터 유출이 있었다고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최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벽에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백업은 안전해요. 하지만 왜 하필 지금? 혜미가 말을 멈췄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혜미 씨? 낯익은 목소리였다. 저는 박준호입니다. 혜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즉시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시죠? 제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요. 30분 후 호텔 24층 레스토랑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서연 씨도 함께요. 카라. 서연과 혜미는 최 부회장과 눈빛을 교환했다. 가보는 게 좋겠어요. 최 부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30분 후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박준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자리를 가리켰다. 서연과 혜미가 앉자 박준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실험 공장에 데이터를 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윤재호의 딸이라 역시 다르네요. 혜미의 눈이 차가워졌다. 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박준호가 손을 들었다.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가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새로운 합작 회사를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술력과 제 자본력이 만나면 거절합니다. 서연이 즉시 대답했다. 박준호의 미소가 깊어졌다. 서연 씨,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요? 이 제안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겠죠. 혜미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20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차지하려 했는지. 박준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역시 똑똑하군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기술이 시장에 나오면 협박하시려는 건가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다.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 서연과 혜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서연이 말했다. 혜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전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이 기술을 끝까지 숨기셨는지. 두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한영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즉시 귀국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영주의 자택 서재.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서연과 혜미는 방금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직후 이곳으로 왔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이 물었다. 한영주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가 말했다. 박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혜미가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20년 전의 계약서가 있었다. 이건 혜미의 눈이 커졌다. 내 아버지와 박준호 그리고 내가 맺은 비밀 계약이야. 한영주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건 공식 계약이 아니었어. 서연이 다가와 계약서를 들여다보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한영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우리는 3가지 약속을 했어. 첫째, 윤재호의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회사의 지분을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셋째는요? 혜미가 조급하게 물었다. 박준호의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였지. 어떤 비밀인데요? 서연이 물었다. 한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박준호는 우리 회사의 기술을 해외에 몰래 유출하고 있었어. 특히 중국에. 그걸 아버지께서 아셨다고요? 혜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보스턴에서의 만남,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 너희 어머니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래, 미라는 그 증거로 박준호를 압박했고 그 대가로 혜미의 미래를 보장받은 거야.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한영주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박준호가 지금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 그건 함정이야. 그는 윤재호의 기술을 완전히 차지하려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는 중국 자본이 있다는 거군요. 서연이 말을 마쳤다. 그래.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 한영주가 금고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받은 거야. 두 사람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해외 정보기관의 보고서였다. 박준호가 중국의 모우 기업과 비밀리에 접촉해온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 기술이 특정 국가의 손에 들어가면 한영주가 말했다. 그들은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할 거야. 다른 용도란요? 혜미가 물었다. 에너지 통제권이야. 이 기술로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을 통제할 수 있거든. 서재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전기사였다. 서연 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에요? 혜미가 물었다. 전기사가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했대요.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한영주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작됐구나.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기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한영주가 말했다. 전기사가 즉시 일어섰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특히 윤혜미 씨가 합류한 이후 해외 세력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일도 그렇고. 서연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기사님,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녀는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이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정 기사의 표정이 굳었다. 화면 속 인물은 그가 며칠 전 만났던 중국 기업의 대표였다. 이분은 최근 박준호 전 회장님과 자주 접촉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연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다. 이건 그들의 비밀 회동 기록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혜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희가 기술을 유출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위험한 건 다른 쪽인 것 같네요.
최 부회장이 새로운 자료를 배포했다. 이건 박준호 전 회장님의 최근 해외 송금 내역입니다. 특이한 점이 많이 보이네요. 정 이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한영주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전 기사님, 당신도 이 거래에 관여했죠? 전 기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제 저녁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영주가 계속했다. 당신의 비밀 계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더군요. 서연이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다.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건 단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이죠. 혜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기술은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인류 공통의 자산이 되어야. 해협부 이사들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영주가 선언했다. 전 기사의 해임과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 기사는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과 혜미는 한영주의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한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박준호의 다음 수를 기다려야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혜미가 물었다. 물론 걱정돼. 하지만 한영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너희를 보니 믿음이 가는구나. 그때 최 부회장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준호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회사의 비밀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서연과 혜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빛났다. 아버지, 서연이 말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서울 시내 최대 컨벤션 센터. 박준호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장소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붐비고 있었다. 준비 다 됐나요? 서연이 이어폰으로 물었다. 네, 혜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험 공장의 생중계 시스템도 완벽해요. 서연은 컨벤션 센터의 제어실에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최 부회장님, 그쪽은 어떠신가요? 알라시드를 포함한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화상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영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니까. 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진실을 보여줄 차례예요. 기자회견장. 박준호가 단상에 올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댔다. 오늘 저는 한국 산업계의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그때 갑자기 모든 스크린이 전환됐다. 화면에는 서연과 혜미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저희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이게 무슨... 박준호? 회장님, 비밀을 폭로하시겠다고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시작해도 될까요? 혜미가 화면에서 버튼을 눌렀다. 실험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해요.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오늘 이 기술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박준호가 단상에서 소리쳤다. 잠깐, 그건 기업의 기밀... 맞습니다. 혜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업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죠. 화면이 다시 전환됐다. 전 세계 주요 투자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알 라시드가 말했다. 우리는 이 기술의 공정한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독점이 아닌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요. 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뒤에서 중국 기업 대표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연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다. 이건 박준호 회장님의 비밀 거래 내역이에요. 어떻게 기술을 빼돌리려 했는지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건 혜미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를 기업에서 몰아내기 위해 조작된 서류들입니다. 박준호는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회견장 뒤편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박준호 씨, 기술 유출 혐의와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회견장, 카메라 플래시가 계속해서 터져댔다. 그리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서연과 혜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혁신의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선언했다. 혜미가 미소 지었다. 우리 아버지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네요.
한영주는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20년의 긴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 후 회사의 옥상 정원, 서연과 혜미는 늦은 오후에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다. 믿기지 않네요. 혜미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전 세계 50개국이 우리의 기술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니.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와 윤 회장님이 꿈꾸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옥상 테이블에는 그날의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다. 헤드라인은 모두 그들의 이야기였다. 혁신적 에너지 기술 전 세계와 공유. 한국 기업 글로벌 협력의 새 모델 제시. 윤재호의 꿈 20년 만에 결실 한영주가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두 사람 덕분에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이 궁금한 듯 물었다. 아버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신 건가요? 한영주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니, 전혀. 나는 그저 너희를 믿기로 했을 뿐이야. 박준호 회장은 어떻게 됐나요? 혜미가 물었다. 기소됐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그가 꿈꾸던 모든 것이 무너진 거겠지. 세 사람은 잠시 서울의 석양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어딘가 달라진 것 같았다. 내일이면 실험 공장에 기술이 완전히 공개되네요. 서연이 말했다. 혜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 서연이 한영주를 바라보았다. 은퇴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한영주가 웃었다. 물론이지. 이제 이 회사는 너희 것이야. 아니요, 혜미가 말했다. 이제 이 회사는 모두의 것이에요. 그때 최 부회장이 급하게 옥상으로 올라왔다. 큰일 났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세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호 회장님의 기술이 올해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됐대요. 혜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이 순간을 보셨다면 혜미가 말을 잇지 못했다 파보고 계실 거예요.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한영주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그가 저지른 실수들이 마침내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히고 있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서연이 일어섰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네, 혜미도 따라 일어났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니까요. 석양이 완전히 저물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빛처럼. 스톡홀름 노벨위원회 건물 앞. 혜미는 아버지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연단에 섰다. 오늘 저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제 아버지만의 것이 아닙니다. 객석에는 서연과 한영주도 있었다. 전 세계의 카메라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20년 전 한 엔지니어가 꿈꾸었던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었죠. 혜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0개국의 협력으로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15%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서연과 혜미를 찾아왔다. 놀라운 성과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더군요. 서연이 대답했다. 네,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도달하는 것.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혜미는 그를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김 교수님. 그래, 네 아버지의 오랜 친구지. 김 교수가 미소 지었다. 재호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연이 물었다. 교수님께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 아프리카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놀라운 건 말이다. 김 교수의 눈이 빛났다. 이 기술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야. 어떤 의미에서요? 혜미가 궁금해했다. 사람들의 삶이 변하고 있어.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면서 교육과 의료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거지. 너희 아버지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밤늦게 스톡홀름의 호텔 루프탑. 서연과 혜미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혜미가 중얼거렸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도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뤄낸 모든 것을. 서연 씨,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서연이 미소 지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그때 한영주가 루프탑에 올라왔다. 둘 다 여기 있었구나. 방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중동의 알라시드가 새로운 제안을 해왔어. 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자는 거야. 우리의 기술을 접목해서. 혜미의 눈이 빛났다. 그럼 전 세계 에너지 문제를... 그래, 한영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거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그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두바이의 거대한 사막, 서연과 혜미는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네요. 혜미가 넓은 부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노벨상 수상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서연은 태블릿으로 설계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곳이 완공되면 중동 전역의 에너지 지도가 바뀌게 될 거예요. 라시드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두 분 덕분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건설 장비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햇살이 강렬했지만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냉각 시스템 덕분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아이디어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네요. 혜미가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 회장님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현장 책임자가 급하게 달려왔다. 큰일 났습니다. 유엔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 물었다. 아프리카의 가뭄 지역에서 우리의 담수화 기술을 요청해 왔답니다. 혜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갈까요? 혜미가 물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당연하죠.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알라시드가 감탄했다. 놀랍군요. 두 분은 정말 완벽한 팀이에요. 저녁, 두바이의 최고급 레스토랑. 서연과 혜미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끔 꿈만 같아요. 혜미가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운명이었나 봐요. 서연이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도. 창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멀리 사막에서는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연 씨, 혜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이 기술을 완성하고 싶어 하셨는지. 왜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건 희망이었던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네, 우리 아버지들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영주였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이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떠오르는 태양이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물었다. 혜미는 환하게 웃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그들의 앞에는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곳에 피어날 희망의 빛이 보였다. 케냐의 작은 마을. 서연과 혜미는 현지 주민들과 함께 담수화 시설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곳의 지하수는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요. 현지 엔지니어가 설명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했죠. 혜미는 노트북을 펼쳤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서 발견한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화면에는 윤재호가 남긴 또 다른 혁신적인 설계가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이었다. 놀랍네요. 서연이 감탄했다. 윤 회장님은 이런 상황까지 예측하고 계셨던 걸까요? 마을의 이장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정말 이곳에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약속드립니다. 한 달 안에 첫 시험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혜미의 태블릿에서 알림이 울렸다. 두바이 프로젝트 팀으로부터의 긴급 메시지였다. 서연 씨, 잠시 볼까요? 두 사람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다. 무슨 일이에요?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대요. 모래 폭풍 때문에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고.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즉시 돌아가야 할까요? 혜미는 마을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멀리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요, 여기서 할 일이 더 중요해요. 두바이는 혜미가 미소 지었다.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기 시작했다. 두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두바이의 문제와 이곳의 해결책을. 서연의 눈이 빛났다. 모래 폭풍을 막는 방벽 대신 그 에너지를 담수화에 활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설계를 조금만 수정하면.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다. 마을 회관의 작은 방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엔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했다. 놀라운 제안입니다. 유엔 수자원 담당관이 말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한다면 전 세계의 물 부족 지역에. 서연이 대답했다. 네, 그게 바로 저희가 꿈꾸는 거예요. 기술이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간을. 해가 뜨며 마을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혜미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물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윤 회장님과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잖아요. 마을 어귀에서 첫 삽을 뜨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소리였다. 한 달 후 케냐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을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담수화 시설의 첫 가동식이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통제실에서 물었다. 혜미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커다란 펌프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탁한 물이 나왔지만 점차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성공이에요. 혜미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은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바이 프로젝트 팀이었다. 혜미 씨의 아이디어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모래 폭풍의 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혜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해냈네요. 저녁이 되자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은 전통 춤과 노래로 기쁨을 표현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혜미가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숫자나 이익이 아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 손녀가 이제 매일 물을 기르러 먼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혜미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꿈꾸었던 것이었다. 밤늦게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 씨, 혜미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다음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 유엔에서 남미의 산간 지역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거기서는 또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어떤 도전이든 우리는 함께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다. 그 별들처럼 세상 곳곳에서 그들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서 한영주로부터 전화가 왔다. 둘 다 수고했어. 그런데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단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서연이 물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너희를 초청했어. 전 세계의 기업들이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혜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물었다. 혜미는 환하게 웃었다. 네, 언제나요. 우리에겐 이제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인 메인 컨퍼런스 홀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제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불과 2년 만에 세계의 에너지 산업과 환경 문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두 여성, 한서연 대표와 윤혜미 대표입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과 혜미가 무대에 올랐다. 여러분, 서연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기술 혁신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스크린에는 케냐 마을의 모습이 나타났다. 깨끗한 물을 얻게 된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보였다. 혜미가 이어받았다. 이것은 기술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발표를 이어갔다.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아프리카의 담수화 시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남미 프로젝트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혜미가 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20년 전 한 엔지니어의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영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전 세계의 기업들과 함께하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입니다. 회장이 술렁였다. 이 센터는 서울의 본부를 두지만 전 세계 모든 곳이 연구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케냐에서 배운 것을 남미에서 활용하고 두바이의 경험을 북유럽에서 발전시키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이 줄을 서서 협력을 제안했다. 저녁 리셉션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다가왔다.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가 미소 지었다. 두 분의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서연과 혜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운이 좋았죠. 서연이 말했다. 서로를 만난 것이 밤늦게 호텔 발코니에서 두 사람은 알프스의 밤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혜미 씨, 서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혜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처음 서연 씨 덱식당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우리가 적이 될 뻔했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혜미가 미소 지었다. 우리가 만난 것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도 그때 한영주가 발코니로 나왔다. 둘 다 수고했어. 그가 따뜻하게 말했다. 오늘 발표를 보면서 나는 드디어 이해했어. 무엇을요? 서연이 물었다. 왜 재호가 그토록 이 기술을 완성하고 싶어 했는지를. 그리고 한영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너희 둘이 함께해야만 했는지를.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내일이면 그들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이룬 것들을 조용히 되새겨보고 싶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새로운 건물, 1년 후 서울 글로벌 이노베이션 센터의 현판식이 열리고 있었다. 이 센터는 단순한 연구소가 아닙니다. 서연이 연설대에 섰다. 이곳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건물 로비에는 두 개의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윤재호와 젊은 시절의 한영주였다. 혜미가 이어서 연설했다. 우리는 이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00개국에서 우리의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매일 수백만 명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이 센터에서 함께 연구하게 될 동료들이었다. 한영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최 부회장이 서 있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은퇴하실 건가요? 그래. 한영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들의 시대니까. 현판식이 끝나고 서연과 혜미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 씨, 혜미가 말했다. 방금 케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설치한 담수화 시설 덕분에 주변 3개 마을이 더 깨끗한 물을 얻게 됐대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남미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가끔은 이게 다 꿈 같아요. 혜미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두 분 모두 그때 연구소 직원이 올라왔다. 대표님들, 아프리카 연구팀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답니다. 혹시 시간이 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요, 당연히 시간 있죠. 서연이 대답했다. 연구소로 내려가는 길에 혜미가 멈춰 섰다. 서연 씨,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네, 서연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함께 연구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향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첫 별이 떴다.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응원하는 것처럼